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 좀 건강상의 이유로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괜찮아져가지고 일요일이지만 이제 휴일 반납하고 영상을 남기는 건데요. 자, 우리 기술은 일단 금요일에 무려 17%까지도 급등을 보여줬죠. 정말 이제 오랜만에 양봉이 떠졌는데, 그런데 이제 맨날 뭐 앞전 구간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양봉이 뜨더라도 꼬꾸라져 버리는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양봉이 떠도 신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봉이 떠도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단발성 또 반등만 나오고 또 꼬꾸라지는 건 아닌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술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주봉을 말씀드리면서 세력들이 지켰던 가격 그리고 세력들이 저항을 만들었던 가격에 밴드에 왔기 때문에 뭐 아래 이평선도 있고 워낙 중요한 가격이 왔기 때문에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넉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강력하게 노려봐야지 뭐 단발성 수익을 내든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왔을 때 탈출을 하든 한다고 했는데, 그 반등이 현재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의 반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자고요. 그와 함께 시장과 함께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지독한 이 하락 있잖아요. 하락. 이 억눌러 있던 매수세가 폭발하는 지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등이 이 앞에 나왔던 반등보다 더 강하게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이제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는 특히 제가 시장과 함께 나오는 게 신뢰성이 높다고 했는데, 보시면 코스닥도 이 맥점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고 우리 기술도 맥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등이 이대로 이제 끝나는 반등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좋아, 잘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오늘 내용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반등 역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또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난 이 상승에서처럼 또 탈출에 대한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잘 매수해온 이 우리 기술, 이번 상승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린 이번에 어디서 엑시트를 노려야 되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 지독한 하락 속에서도 이제 반등이 없을 것처럼 했지만, 과매도 국면에서는 항상 이제 기술적 반등은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타점을 잘못 잡아서 보유를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수익도 낼 수도 있고 탈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매수를 엄청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왔던 이 기술적 반등들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번 현재 자리에서도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게, 자, 우리 기술은 먼저 하락 3파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3파동 뒤에는 이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현재의 파동은, 그러니까 장기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기보다 우리가 뭐 주봉이나 월봉에서 특이점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봉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요한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있고, 자, 1만 원이란 심리가, 그러니까 가격적인 지지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날의 이제 아래꼬리, 이날의 윗꼬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건 이제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방어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기술적 분석들이 복잡하게 이 얽혀 있는 것들이 하나의 교집합이 될 때, 맞아떨어질 때, 그때 이제 대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기술이 그 정확한 위치에서 현재 상당히 빠르게 지금 아래꼬리를 달아주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 시장에 대한 전환이 같이 나와주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다라고 했는데, 시장도 반등을 하면서 우리 기술도 지금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요일날 윗꼬리도 절대 틀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문자 받고 따라오신 분들은 벌써 바로 빨간불이 떠버리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이 반등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거죠.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고점끼리 한번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점끼리 연결을 하면 지금 이 저항대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고가 추세에 맞물리는 자리에서 꺾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번에는 이 저항대마저도 이제 돌파를 하는 좀 더 강력한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하락 3파가 진행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들도 중첩이 된 건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에서에 대한 심리와 그리고 이 하락 이 밑에 구간에서의 심리는 또 180도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렇게 상승은 3번의 고점이 형성이 되고 하락은 3번의 저점이 형성이 되고 3번의 고점이 형성이 되면 추세 전환, 하락 구간의 저점이 3개 갱신이 되면 다시 이 다음 추세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위치는 3저점을 만든 위치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른 추세가 또 진행이 된다라는 게 지금 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1파 자리에서는 탈출 심리가 엄청 강한 국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급격한 추가 하락을 만들고 그죠? 근데 이렇게 2차 반등이 나오고 나서 3차 하락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심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기술이 따보이는 효과가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좋은 주식이 여기까지 빠졌나라고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때와 같은 급한 매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내 단가가 오기까지 좀 기다리는 포지션이 나오고 낙폭과대를 노린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급하게 안 나와요. 오히려 저점 매수가 더 붙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딱 터치를 하고 이제 주봉상에 이제 막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아래 꼬리 하나 먹으러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투심이 지금 억눌려 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투심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하락의 기술적 반등을 볼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세력들 역시도 그러니까 이 종목을 1월 달에 엄청나게 거래량을 만들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고점대에서 일부 물량을 엑시트를 하긴 했죠. 근데 보시면 이 매집한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때 보시면은 물량이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3분의 1밖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력가 다시 여기 가격 방어하는 거예요. 세력들도 기축 반등이 나와야 물량을 나머지 물량을 털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던 여기서는 최소한이라도 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추세 저항대 여기 저항대에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락의 기술적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자리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내던 보유한 분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던 이 탈출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현재 자리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냐? 제가 결국 강조를 했던 거는 이 맥점 분봉은 세력들이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차트인데 돈을 안 쓸 때는 이렇게 주가가 노란 밴드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란 밴드에 갇혀 있을 때는 죽어도 우리가 돌파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든 생각을 하든 그게 안 나와요. 절대 이 우리 기술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결국 세력들이 자금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금 투입을. 그럼 주가가 이 밴드 위를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시세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분봉이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추매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도 하지 마시고 그죠? 자, 그럼 딱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긴 세력들이 돈을 쓴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상승이 나오고 이제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바로 이렇게 올려쳐주는 이 연속성이 현재는 필요하다. 아주 쉽게 바로 앞에 파동만 보시더라도 돌파를 했던 주가가 밴드에 다시 안착을 하더니 그 뒤에 만들었던 게 뭡니까? 바로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이런 자리 매매하지 말고 같이 쉬어가면 되고 세력들이랑 돌파가 될 때만 쫓아가라. 이때도 거의 40%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때도 이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전부 탈출시켜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 반등 하나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탈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시면 12,520원일 때 딱 이 가격이 되겠죠. 이때도 1차 매수는 당연히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나왔던 게 바로 이 상한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매수는 이렇게 매번 영상을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현재의 반등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가적 반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자, 이 앞전보다 비슷하거나
하거나 이제 좀 더 강력한 반등은 존재하긴 할 건데 또 그 반등에서 우리가 정확히 이 엑시트를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지독한 조정에 물려 있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또 다 날리면서요. 왜죠? 우리 기술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강반등은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강력하게 진행이 됐던 매도가 전부 이 악성 매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보시면은 올라오기만 하면 옆구리가 달리잖아요, 여러분들. 올라올 때마다 이 악성 매도 폭탄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왔고 하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선 어떤 사이클이 나올까요?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기추세로 갈 확률이 상당히 커요.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큰 박스를 그리긴 할 건데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언제 매도를 할 거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돌파가 되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겁니다. 홀딩이죠, 홀딩. 그리고 깨지게 되면 엑시트를 하는 게 기본 원칙,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기술은 12,000원일 때도 매수를 해가지고 맥점 분봉이 깨지기 전까지 보유를 해서 3만원 엑시트를 했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던 종목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승장일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꺾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바로 앞에 흐름과 좀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하락장일 때 좀 다르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유지를 하면은 슈팅이 나오긴 한데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유지를 하면 슈팅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일정한 가격대를 2번, 3번 두드리는데 그 문이 안 열리게 되면 또 급하게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압박이 악성 매물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고점 돌파가 나오지 못한 흐름에서는 우리는 다시 일부라도 챙겨두고 이렇게 완벽하게 깨지게 되는 흐름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땐 엑시트를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월요일에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때와 같은 거라고. 자, 그 추가 급등이 나오면 이제 제가 장중에 분봉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거래량은 잘 들어오는지 이때처럼 일정한 고점대를 어디를 두드리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세력들이 또 단번에 빠져나가는 그 엑시트 신호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에게도 문자가 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매수는 매번 영상을 통해서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매도 같은 경우는요 꼭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주포들의 돈이 더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성급하게 미리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절대 안 되거든요. 주포들이 물량을 이제 털고 나갈 때는 이러한 형태로 너무 급하게 순간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말씀드렸죠. 이 고점 엑시트 문자만큼은 제 채널 진짜 구독자분들에게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중 실시간 신호 놓치지 않고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천코치는 지금 분봉이 돌파됨에 따라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좀 더 강력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